자, 지난 시간에 영국 종교 개혁 했었죠, 그쵸? 아, 예, 예, 기억에 남는 거 헨리 8세밖에 없죠, 그쵸? 자기 막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네, 네. 그쵸? 예, 그런- 그래서 자, 말도 안 되게, 그쵸? 근데 어쨌든 영국이 개신교 진영으로 돌아서게 됐던 계기가 이제 그런 거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밑에 깔려 있었죠. 위클리프 시대 때부터 깔려 있었던 개혁자들이 영국을 개혁 신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거기서 이제 딱 멈춰 세운 거죠. 그래, 이제 신학과 교리는 이렇게 개혁 신앙 가까이 하지만 관습이나 예전 이런 것들은 최대한 넓게 넓게 하자. 그래야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지 않고 로마 교회와는 거리는 두면서 그쵸?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노선을 엘리자베스가 딱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500년 가까이 이어지는 게 영국 국교의 개신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국 그 종교 개혁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훗날에 청교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네. 뭐 신학과 교리는 개혁 신앙적인데 막상 교회 현장 가보면은 뭐 아직도 뭐 카톨릭 미사 같은 거 막 이런 거 행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네. 뭐냐 좀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출연하는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영국 종교 개혁이 이제 일단락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그쵸? 네. 스코틀랜드도 개신교 진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 존 낙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이름은 들어봤나요? 존 녹스? 존 낙스? 네.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 사람이 사실상 혼자서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진영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은 역시 출발은 위클리프부터 시작합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많이 피했던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배를 타고 대륙으로 건너가는 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좀 날씨가 험악하고 산지가 험악한 지역이 많은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많이 도피를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가 이렇게 자리 잡기 좋은 지역이 의외로 이제 스코틀랜드였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코틀랜드가 저기 그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이제 고 우리 튜더 왕가를 세운 헨리 7세 아시죠? 그쵸? 이제 헨리 네. 7세가 그 장미 전쟁이 한창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가 이제 고 잉글랜드를 견제한다고 프랑스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그 밑에 있는 프랑스하고. 근데 프랑스는 뭐 유명한 이제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의 막 교황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저기 그 아비뇽 유수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럴 때니까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도 카톨릭이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하는, 근데 밑으로는 개신교의 그 바탕이 막 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열고 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아웅다웅하던 그런 그 사이를 좀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잉글랜드를 좀 견제하려고 하면서 이제 막 싸웠는데, 헨리 튜더가 이제 나라를 이제 새로운 왕조를 그 개창하고 나서는 이제는 스코틀랜드하고도 조금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 동맹을 또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헨리 튜더의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제임스 5세인가를 이제 낳게 돼요. 예.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왕이에요, 왕. 제임스 5세를 이제 낳게 되는데
제임스 5세를 이제 장가를 이제 드려야 될 이제 그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이제 저 스코틀랜드 왕가에서 네, 오히려 이제 잉글랜드는 튜더 왕가가 가장 전성기인 거 아시죠? 그쵸? 네, 네, 튜더 왕가가 가장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힘이 이게 너무 세지니까 네, 다시 이제 그 위협을 느껴서 네, 오히려 이제 위협을 느껴서 프랑스랑 다시 동맹을 강화합니다. 스코틀랜드가.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그 공작 부인이에요. 예, 그 기즈의 메리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요. 스코틀랜드 왕실에서.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가 개신교화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랬는데 아까 이제 퍼져나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조지 위샤트 같은 사람, 패트릭 해밀턴 같은 사람이 이제 교황이 마귀다, 그쵸? 이런 주장들을 하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존 녹스가 그 이제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과 사실 함께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어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목사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측근이었는데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카톨릭 사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프랑스 공작 부인이 와서 왕비가 되면서 이제 카톨릭을 강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속속들이 숨어 있는 이제 그런 개신교 유력자들을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걸걸합니다. 산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화나면은 물불을 안 가려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명망 높던 이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벌여서 화형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서 이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지역일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주교가 있는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주교를 죽여버립니다. 네, 아, 그거를 주도했던 주교를 죽여버리고 이제 무장을 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그 네, 성에서. 네. 예. 녹스는 여기에 저기 그 관여했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봉기를 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목이죠. 그쵸? 군목 역할을 해줄 사람을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녹스가 들어온 거예요. 저 위샤트하고 가까웠던 사람.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교리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것들을 잘 인도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군목으로 세우면서 녹스가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일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무장 봉기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시, 실패해요. 아, 네, 실패합니다. 네, 네, 무장 봉기를 하고 나서 이때가 이제 헨리 8세 말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헨리 8세한테 SOS를 쳤는데 헨리 8세가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잉글랜드도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틈을 타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자기 외가죠. 외가인 프랑스에다가 SOS를 치니까 대규모 함대를 보내서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이렇게 물자를 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락이 되고 녹스도 생포가 돼요. 네, 네, 생포가 되고 나서 이제 전쟁 포로들이죠. 그 전쟁 포로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그 배에다 싣고 가서 그 배를 젓는 노젓는 사람 아시죠? 노잡이, 그쵸? 네. 노잡이를 시킵니다. 우리 아, 네, 혹시 배너 본 적 아, 있어요? 배너에서 이거 네, 하는, 그쵸. 거기 보면은 그 노잡이들 보이시죠? 그쵸? 네. 네, 그거 피하면, 그거를 시킨 거예요. 그거를.
예, 근데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노잡이 그냥 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보니까 막 그 네. 노자비 하면서 몸이 무력무력 하던데. 예,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녹스도 그 아마 저기 그 같은 그 노잡이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저기 고국을 못 가고 이 배에서 이제 죽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과로에 시달리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특히 전쟁포로 노잡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소모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죽도록 노졌다가 이제 그 망가지면은 이제 그냥 죽는 그런 저 자리예요. 그런 아, 자리를 해서 한 18개월 뭐 한 가까이 이제 이렇게 노자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노자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그 녹스가 이제 그 결혼을 조금 상류층 부인하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상류층 부인이 이제 녹스를 구명하려는 이제 그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이제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6세가 이렇게 보니까 녹스가 저기서 이제 이렇게 갤리선하고 이제 언제 과로사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진행된 모습을 보니까 녹스는 관여한 게 없거든요. 그쵸? 그 살해, 그쵸? 주교 살해에 관여한 건 없고 그게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저 사람들의 그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봉사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갤리선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아, 아, 협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런 어떤 포로들도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그 포로 이제 그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제 풀어주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예요. 네, 풀려나고 나서 이제 녹스가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스코틀랜드는 이제 기즈의 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장악한 그런 상황이고, 그쵸? 반란은 실패했으니까 자기를 이제 구명해준 잉글랜드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네, 잉글랜드에서 이제 목사님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장수했다 그랬어요. 금방 네.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금방 금방 세상. 세상 떠났죠. 그쵸? 몇 년 안 네, 돼서 세상 떠나고 6년이죠. 여기 보시면 6년. 그러니까 귀환해서 이제 목회자 좀 해볼까 했는데 세상 떠난 거예요. 그쵸? 아, 네, 그쵸. 그리고 누가 등극했다 그랬어요? 블러디 메리. 그쵸? 아, 네, 카톨릭으로 복귀시키려고 가혹한 핍박을 가했던 그래서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를 화형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메리가 등극을 하니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영국 브리튼 섬에는 있을 순 없죠. 그쵸? 네, 그쵸. 스코틀랜드로 갈 수도 없고 잉글랜드도 지금 카톨릭화 돼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피난 가는 거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유럽 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재현이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아, 상황에서. 그럼, 네. 어, 그래서 이 녹스가 존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요때 종교 개혁에서 칼빈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종교 개혁 사상을 가장 많이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영국 종교개혁 이런 그 문서들을 누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누구의 책이 가장 많이 들여와서 읽혀졌나라고 보니까 존 칼빈이었어요. 아, 네. 칼빈이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개혁을 뭐 하는데 관여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배경 사상을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력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녹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네바의 존 칼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네바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극찬을 남깁니다. 사도 시대 이해로 가장 완벽한 경건한 그런 도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장로교 체계죠, 그쵸? 칼빈이 말하는 장로교 체계를 여기서 그 배우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그 잉글랜드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피난 온 자신같이 피난 온 사람들을 담당하는 교구 목사로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메리 1세도 오래 살아요. 금방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세상을 금방 얼마 뒤에 세상 떠났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 고향 돌아갈래요 라고 하면서 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도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스코틀랜드로 녹스가 돌아오니까 이제 개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열렬히 맞아주겠죠. 그쵸? 네. 그쵸. 녹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녹스가 뭐예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마치 칼빈처럼 개혁을 진행시키고 이끌어줘서 우리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열렬히 반겼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개신교 진영은 녹스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카톨릭 진영은 아까 말했던 그 왕비 있죠. 그쵸? 지금은 왕대비예요. 왕대비가 된 기즈의 메리를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이 또 뭉치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뭉친다는 건 귀족 세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를 개신교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은 녹스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만세를 부르면서 뭐예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야 녹스가 왔다 하면서 녹스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면서 우리 힘을 내서 이 나라를 개신교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쪽엔 뭐예요? 왕대비가 우리 편에 있다. 그죠? 아, 네, 카톨릭 스코틀랜드를 지켜내자 하면서 네, 으쌰으쌰.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세력 사이에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은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귀족과 앙실과 마차를 빚기 시작했고 결국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아까 그 세력에서는 아무래도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저쪽은 왕대비잖아요. 왕대비. 아, 네, 네. 왕대비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뭐 몇몇 영주들끼리 뭉쳐봐야 아무래도 밀리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개신교 진영이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녹스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우레아와 같은 그래서 이제 개신교 진영이 이때 그냥 모래알처럼 다 사분오열될 것 같은 그런 그 움직임을 보였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전의를 네. 상실하고 그냥 아이 모르겠다. 이제 집에 아, 갈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흩어지려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녹스가 마치 천둥을 치는 것과 같은 그 설교로 이 사람들을 돌려 세워가지고 아니야 다시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보자 하는 걸로 이렇게 그들을 붙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녹스가 이제 외교적인 수완도 발휘를 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 있잖아요, 잉글랜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SOS를 요청하는데 엘리자베스 1세한테 SOS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쓸려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일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한테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도 이게 그 외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군대를 보내게 돼요.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스코틀랜드 왕실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밀리게 생겼죠. 그쵸? 네. 예, 잉글랜드 군대가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즈의 메리도 이제 프랑스 쪽에 자기 외가였던 프랑스 쪽에 SOS를 칩니다. 네. 야, 이거 가만히 불 거야? 야,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돼서 개신교 진영으로 되게 되면은 브리튼이 개신교로 이렇게 하나가 될 텐데 너희들 독일하고 지금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싸우려는 거잖아. 근데 네 머리 위에 브리튼 섬이 개신교가 되면은 또 저기 뭐야 등 뒤에 비수를 하나를 두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싸우게 될 텐데 이거 두고 볼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뭐야 그 혈족이잖아. 군대 좀 네. 보내줘. 이렇게 하면 프랑스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뭐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두 나라가 예,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승부가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갈리지. 아, 안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 나라의 명운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잉글랜드나 프랑스도. 네. 네, 이거는 자기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지만 나라가 망하느냐 뭐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망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지 거기서 막 더 나가서 개신교 진영으로 뭐 스코틀랜드를 통일하겠다 이러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는데 잉글랜드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겠죠. 프랑스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네들 지금 돈 들어갈 때 많고 저기 병력 쓸 때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소진시킬 그럴 바라지 않겠죠. 그쵸? 겠죠. 그러니까 서로 팽팽하게 세력 대결을 열심히 하다가 이게 힘으로써 꺾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꺾는다고 해도 어때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팽팽하게 세력 대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양쪽이 협상을 해서 둘이 동시에 퇴각하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로 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관여하지 않는 거로 하자. 우리 계속 여기서 이렇게 인명 피해 보고 물자 소모하고 하면서 네. 어려움을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우리 자국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그죠? 네.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제 이런 게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통한 거예요. 프랑스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또 싸우기 싫어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저기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쪽 군대가 다 동시에 물러나게 됩니다. 네. 네, 동시에 물러나게 돼요. 개신교 측에는 녹스가 버텨주면서 버팀목 역할을 해줘서 이거를 계속 치고 나왔는데 요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말했던 기즈의 메리라고 하는 그 왕대비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왕대비가 요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그쵸? 이쪽은 끝까지 싸웁시다 하면서 막 뭉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줬던 왕대비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귀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끝까지 공동 전선을 구현해줄 왕대비가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전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 어, 압도적으로 불리했었던 싸움이 갑자기 개신교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싸움으로 확 전환이 돼버린. 네. 이거 아, 되게 놀랍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교도들이 발등에 등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자신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리 스튜어트 여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야, 그 여왕이 있었어? 여왕은 뭐해? 네, 아, 이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왕대비, 기즈의 메리라고 하는 왕대비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 여왕이 인재 등장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네. 왜 그랬냐면은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아까 말했던 제임스 5세의 딸인데요. 제임스 5세가 딸을 낳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아, 예, 한 살 네. 된 그 한 살 배기 딸이 여왕의 관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한 살 배기 여왕이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임스 5세의 아내 메리 네, 스튜어트 여왕의 어머니인 왕대비 기즈의 메리가 사실상 통치자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쵸? 아, 그리고 네. 예, 그 기즈의 메리는 이 메리 스튜어트를 스코틀랜드에서 키우기보다는 프랑스로 보내서 거기서 카톨릭 교도로 완전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이제 그 여왕이긴 한데 자기가 여왕이기는 한데 사실상 프랑스에서 자라는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거든요.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는 사실상 프랑스 공주로 크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황태자하고 눈이 또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또 더구나. 그래서 프랑스 황태자하고 눈이 맞아서 프랑스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태자 비죠. 황태자 비가 됐다가 그 황태자가 프랑스 왕이 되면서 프랑스 왕비가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프랑스 사람이 준 거죠. 그쵸? 예, 네. 자기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스코틀랜드 여왕이기는 하지만 자란 거는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서 프랑스 왕비가 됐으니까 사실상 프랑스 왕비로 살지 누가 스코틀랜드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그 교도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즈의 메리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딸을 카톨릭 교도로 만들고, 그렇죠? 네. 프랑스의 그런 어떤 왕실로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이제 그거에 성공을 한 건데, 이 기즈의 메리의 큰 그림이 하나 큰 타격을 받는 게, 그 메리 스튜어트의 그 남편인 프랑스 왕 프랑스와 2세가 빨리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 네. 그래서 졸지에 미망인이 돼 버립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프랑스 왕위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랑스 왕가에서 이제 굉장히 좀 껄끄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아, 전임 왕의 비기는 해요. 근데 그 전임 왕의 후손은 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 돼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껄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마침 요 스코틀랜드 쪽에서 지금 구심점이 와해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여왕이시여. 당신 원래 여왕이 아닙니까? 오셔서 우리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공식 사절을 보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 찬밥 신세죠. 그쵸?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찬밥 신세가 됐던 메리 스튜어트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여왕으로서 살 길이 열리니까 그 손을 잡아요. 그리고 네. 그 프랑스 궁정에서도 박수 치면서 환영하죠. 그쵸?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여왕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왕이 저기 그 스코틀랜드 그 정계에 이렇게 화려하게 딱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에 녹스와 메리 스튜어트 사이에 대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뭐 카톨릭 교도로 자랐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미사 드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공개 행보를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미모의 젊은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그 귀족들한테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도 군대에서 갑자기 사단장이 뭐 교회 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거기 출세를 바라는 참모들이 갑자기 교회에 바글바글바글하고 뭐 사단장이 저기 법당에 나간다 그러면 어제까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절로 우르르 뭐 네, 이런 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미모의 그런 실권자가 정계에 딱 등장하니까 이 또 이게 이렇게 술렁술렁술렁 하면서 또 평지풍파가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서는 듯 했다가 여왕이 등장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녹스가 이제 굉장히 담대하게 이런 여왕의 잘못이죠. 그쵸? 예, 그 성당 미사,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과의 결혼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막 호되게 비판하고 질책했다고 해요. 아, 네, 예, 실제로 울었대요. 녹스의 아, 면전에다 대고, 녹스가 면전에다 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아, 예,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걸걸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은.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메리 스튜어트가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녹스의 그 설교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잘못들이죠. 그쵸? 잘못들을 비판하고 호되게 질책하면서 스코틀랜드가 다시 로마 카톨릭 그 진영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버팀목, 구심점 역할을 녹스가 감당했던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개신교 영주들 세력들이 끝까지 개신교 진영에 남아서 여왕을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세력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 네, 교도와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헨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제 방가 왕족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죠. 여왕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좀 젊은 음유 시인이었나? 음악가하고 몰래 저기 정분을 나누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해서 이 여왕이 보는 면전에서, 그러니까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초대를 해서 여왕이 보는 면전에서 그 음악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복수를 감행했어요. 헨리 네, 스튜어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리 스튜어트가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제 아, 보스웰 백작이라고 합니다. 보스웰 백작과 짜고 이 헨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자기 남편을 어, 죽여버린 아, 네, 모의해서 암살해버리는 정확히 어떻게 했었는지는 좀 가물가물한데 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터트려서 죽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네, 무시무시하죠. 아, 네, 예, 갑자기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남편을 살해하는데 이제 함께 가담했던 이 보스엘 경하고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뭐예요? 야, 이건 뭐예요?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쵸? 네, 바람 피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인 여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쵸? 아, 예. 아, 진짜 극악무도한 그쵸? 네,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영주들조차도 저런 저기 뭐냐 저런 여자를 우리가 여왕으로 못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일치 단결해서 저기 폐위를 결정하는 이런 데 동참했다고 해요.
아, 예, 이제 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카톨릭 세력이 훅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녹스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 체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있거든요. 그 제임스 네, 6세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녹스를가 주도하는 장로교 교육을 받게 하면서 이제 그 체제를 그 이후로도 계속 그 개신교 장로교 체제가 그 스코틀랜드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그쵸? 두려워하지 않고 그쵸? 그 안에서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영주들을 결속을 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그 과정 네, 가운데서 이제 대적들의 그 결속력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끝까지 남아 있었던 녹스의 그런 세력이 스코틀랜드를 접수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하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로 자리 잡게 되는 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녹스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진영으로 들어서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홀로 이뤄낸 일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아, 초반부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예요. 여기는 이제 장로교 체계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난 메리 스튜어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사촌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사촌인데 이제 여기로 이제 도피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엘리자베스 치하에 있었던 카톨릭 교도들 있잖아요. 그쵸? 이 네, 카톨릭 교도들이 엘리자베스 1세를 좀 암살하고 메리 스튜어트가 헨리 튜더의 외증손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가의 피도 흐릅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튜어트를 대신 왕으로 세워서 잉글랜드를 카톨릭 국가로 다시 돌이키는 꿈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엘리자베스 1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성에다 유폐를 시키고, 이제 막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요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메리 스튜어트의 이제 존재가 이제 눈엣 가시 같은,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도들이 저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여왕을 이제 암살하고 또 세상을 또 뒤집을 수 있다. 저 여자 빨리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함정을 파요. 함정을 아, 파서 이제 메리 스튜어트한테 우리의 여왕님 만세. 우리는 여왕님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그 결의한 애국자 충신지사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비밀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해서 메리 스튜어트랑 연락을 합니다. 네, 근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서신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리 스튜어트를 진짜 왕으로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거할 목적에서 접선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딱 걸려요. 네. 야, 아, 이런 서신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딱 걸려서 보고가 되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메리 스튜어트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스코틀랜드는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가 아까 말했던 거대로 개신교 진영에 계속해서 남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요렇게 진행이 돼서 그 영국 종교 개혁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